안녕하세요. 혼자서 놀기 위해서는 약간의 제정신이 아닌 모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왠지 아세요? 지금 운동해가지고 배고파서 빨리 단백질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영상 찍어야 돼가지고 네, 제 근손실이 나고 있잖아요. 어떡할 겁니까? 한번 옷도 빠르게 풀고 맛있는 거 먹고 올 거임. 방해하지 마세요. 맛있는 오늘 점액추 저녁 메뉴 추천 뭐 먹을까요? 좀 진지하게 고민되는데 뭘 먹으면 맛있는 걸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오늘 점심에 순댓국은 먹었거든요. 어제 저녁에 햄버거도 먹었고 내일 왠지 중국 음식을 먹을 것 같고요. 그럼 뭘 먹는 게 좋을까요? 좀 생각이 드네. 잠깐만. 영상을 이게 찍기 전에 용량 확인 한 번만. 빨리 찍어요. 빨리. 50분밖에 못 찍어. 핸드폰이 오래 써가지고 용량이 별로 없어서. 자, 빨리. 헛소리 이제 그만하고 가겠습니다. 빠르게. 자, 그림은 혹시 모르니 여기 중요합니다. 3535 중요하기 때문에 헛소리를 적당히만 하고 가야 돼요. 오케이. 자, 가겠습니다. 저녁은 이따가 먹고 싶은 거 그냥 땡기는 거 먹겠습니다. 배고파. 자, 퇴적암 AD, EF가 화성암 AF가 분모하는데요. 자, 이런 거 순서 맞추는 거 제가 하나하나 다 해드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연습 지금 따라서 다 받아 적으면서 꼼꼼히 하세요. 자, D, E, 물론 이렇게 하수가 아니잖아. 어떻게 해요? D 받고 D 퇴적되고 습곡이 있다는 것도 볼 수 있어야지. 그죠? D가 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E 관입. 그죠? E가 관입해서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뭐죠? 그치. 여기 부정합.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부정합. 우리 부정합 3개 뭐 배웠죠? 평행부정합, 경사부정합, 난정합 이렇게 3개 배웠잖아요. 그쵸? 그래서 셋 중에 뭐일지 항상 여러분이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평행, 경사, 난. 오케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무슨 부정합이죠? 여기 보면은 지금 보세요. 요만큼과 요만큼은 경사부정합이죠. 지금 이에 비해서 여기와 여기는 뭐게요? 여기는 부정합면 하부에 관입한 암석이 있으니까 이거는 난정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경사부정합과 그리고 난정합이 둘 다 나온다라는 거 여러분이 대답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C가 쌓이죠. C가 쌓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단층인데 단층은 항상 얘기해 줘야지. 역단층인지 정단층인지 주양이동 단층일 수도 있지만 물론 이 단면에선 주양이동 단층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추가 자료가 없는 이상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이 미끄러져 내려왔죠.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그렇죠. 정단층이라는 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부정합이죠. 다시 부정합입니다. 여기서의 부정합은 무슨 부정합이죠? 여기서의 부정합은 그쵸. 위아래 퇴적된 그 경사각이 똑같으니까 여기서는 평행 부정합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B, A 쌓이죠. B 쌓이고 A 쌓이고 그 다음에 뭐죠? F가 관입 혹은 분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만큼은 관입이죠. 이만큼은. 근데 여기는 분출했죠. 화산암은 분출도 하고 관입도 한 겁니다. 분출을 하기 위해서는 뚫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출도 하고 관입한 거고 관입암은 지금 이 같은 경우는 관입암이죠. 분출을 못하고 관입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중요한 포인트. 저는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저는 문제 풀 때 요 아래 써놓은 것만 봅니다. 그림 절대 다시 보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문제 다시 풀 때, 기니디 풀 때 그림 갔다 들어왔다, 그림 갔다 들어왔다, 그림 갔다 선지 갔다, 그림 갔다 선지 갔다 하는 순간 여러분은 높은 확률로 하수의 길로 접어들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시는 게 아니고 써놓은 거, 얘를 한번 제대로 써놓으면 검토하실 때든 기니디를 푸실 때든 위에 있는 그림 전혀 볼 필요 없습니다. 그거 느끼게 해드릴게. 자, 보겠습니다. 경사부정하면 존재합니까? 경사부정하면 여기 써놨잖아. 그죠? 글자 찾기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되면은. 그죠? 경사부정하면 존재,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고. 자, 수면 위로 융기한 횟수는 총 2개냐? 용기한 횟수 찾아주는 거 어떻게 해요? 부정합면 개수에다가 마지막에 지금 보시면 이 친구 지표면에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더하기 마지막에 융기 한 번 더 추가해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최소 융기 횟수는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이라는 거. 그래서 최소 3회 이상이라는 거를 얘기해 주셔야 되고 과거 장력받은 거. 장력받아 있다는 증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죠? 그렇죠. 정단층, 정단층. 그죠? 글자만 보고 다 풀리잖아. 이렇게 푸는 거예요, 문제는. 오케이? 클리어합니다. 이러면은 나중에 검토하실 때도 얘만 보면 되니까 깔끔합니다. 그렇죠. 3번 가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지질 단면이 있는데요. 이 친구는 퇴적암이 있고요. 지층 역전 안 됐고요. 자,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거는 2점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를 저 같은 경우에 만약 나라면 이거 지운 다음에 3점으로 냄. 이거 지워도 사실 풀 수 있습니다. 볼까요? 자, 지금
순서 또 맞춰야죠. 어떻게? A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포획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B 있었는데 그 사이를 화성암이 관입한 거죠. 화성암이 관입한 겁니다. 어떤 세팅이냐면은 A, B가 원래 있었는데 그 사이를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거죠. 막 이렇게 뿔 뚫고 들어간 거죠.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A, B 사이 다음에 화성암이 관입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A, B 관입하고 그 다음에 부정합이죠. 그 다음 부정합이 들어가고 C 그 다음에 이 부정합은 무슨 부정합이죠? 이 부정합은 부정합면 하부에 마그마 아마 관입 혹은 분출 한 친구가 있으니까 굳이 분류를 하자면 난정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단층 있죠. 근데 상반이 지금 밀려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반이 내려왔으니까 얘는 정단층 단층인데 정단층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까지만 잘려있고 이렇게 뭔가 얹어있는 모습을 보니까 얘는 저 같은 경우라면 여기에 부정합 하나 더 써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D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문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라는 거. 왜냐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시험 출제에 다 별표 3개 써있는 거. 부기 세트, 관포 세트, 부정합과 기저효감 세트랑 또 관입포해감 세트. 얘를 이제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 이렇게 나오는 거. 어머, 내가 너무 가렸나? 이렇게 빠져가지고 네. 현재 관측 가능한 거는 복습 잘했어요. 아시겠죠? 네. 너무 가렸나요? 아 몰라. 잘 보이겠지. 그죠? 그래서 퇴적함은 A, B. 자 보세요. 이렇게 써놓은 거, 이 글자만 보고서 이제 볼 겁니다. 이거 더 이상 안 봐요. 오케이? 퇴적함은 A, B, C, D 순으로 생성됐냐? A, B. 아, 저기 초록색으로 가면 이게 형광펜이 안 보이던데 이걸로 해야겠다. A, B, C, D 순이죠. 그죠? A, B, C, D 순으로 잘 생성됐고요. 화성암은 A, B 생성된 후에서 관입해서 생겼냐? A, B 생성된 후에 화성암이 관입했죠. A, B 후에 화성암 관입. 그죠? 얍. 그죠? 그 다음에 단층은 D 생성 전이냐? 단층은 여기 있는데 C는 여기 있죠? 미안. D네요. D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단층은 D에 앞섰네. 그쵸? 그래서 동그라미. 자, 이 영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찍고 있는 영상이. 왜냐면은 답지에 봐도 당연히 답지에 설명 잘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제가 만든 방법이에요. 제가 만든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답지에 있는 풀이 굉장히 좋은 풀이지만 줄글로 되어 있는 그 풀이를 실제 시험 현장에서 다 쓰고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 이렇게 뭔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놓는 자신만의 방법을 만드시던가 아니면은 제 걸 따라 하시던가. 아시겠죠? 자, 4번. 그림은 놓치는 얘기가 있는지 혹시 그림은 역전되지 않은 퇴적암 이런 표현들 괜히 주는 게 아니겠죠. 역전되지 않은 ABC가 분포하는 어느 지역의 지표면 암석 분포란 지표면에서 관찰되는 퇴적 구조다. 지표면의 고도는 일정하다. 자, 지표면의 고도가 일정한 문제가 잘 안 풀리는 분들에게 조언을 하나 하자면은 G2하고 오세요. 특히 그러니까 고3 진로 과목에서 G2를 선택을 하세요. 왜냐하면 G2에서는 주양과 경사 이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걸 많이 배우면서 수평 퇴적층에 대한 공부를 엄청 하거든요. 걔하고 와가지고 이거 풀잖아요. 진짜 엉덩이 긁으면서 풀어요. 진짜 너무 쉬워 진짜. 아시겠죠? 물론 엉덩이를 긁으면서 푸는 거 조금 웃기긴 한데 누워서 떡 먹긴 하는 거죠. 그죠? 자,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BAC 다시 AB잖아. 그쵸? 뭔가 C를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이거 뭐게요? 그쵸? 습곡이라는 거예요. 습곡의 특징은 대칭입니다. 물론 해령도 대칭이지만은 퇴적 구조이기 때문에 퇴적에서는 해령보다는 해령 마그마 활동이잖아요. 해령 퇴적 구조 문제에서 대칭이 발견된다? 이러면 습곡이지 않을까 의심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매우 중요한 거 정리 갑니다. 매우 중요한 거 정리 갈게요. 어디다가 정리를 해볼까? 자, 습곡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휘어있는 친구잖아요. 그죠? 이렇게 휘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하겠다.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습곡에 대한 습곡 정리. 오케이? 습곡은 이렇게 휘어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에 너무 대충 그랬어. 이렇게 있을 때 배사, 향사. 어디가 배사죠? 아버지 배처럼 볼록 튀어나오는 여기가 배사고 여기가 배사, 여기가 향사죠. 그러면 이 배사 라인들을 쫙 이어주면 여기가 바로 배사축이고 여기가 바로 향사축이죠. 그죠? 이 축은 물론 기울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사습곡이 되는 거죠. 만약에 빡세게 기울어져 있으면 행화습곡, 오버스러스트, 그래서 역전 가능한 거 이렇게 지금처럼 서 있으면은 정습곡이라고 볼 수 있죠. 지표면의 수직은.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이렇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애가 융기하거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지표면 여기로 이렇게 올라와. 지표면 위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위가 풍화 침식 받아서 날아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 수 있냐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잘려 있는 요런 모양 혹은 이렇게 돼 있는
요런 모양으로 지층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쪼르르 잘라가지고 다시 좀 꼼꼼히 그려드리면 예쁘게 지표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지질 단면을 봤을 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요렇게 되는 케이스 혹은 요렇게 되는 케이스라는 거죠. 요렇게 얘네 둘이 뭐가 다르냐? 얘는 지금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가 지금 BAC 순이죠. BAC 다시 대칭 AB. 얘는 원래 어떻게 돼 있었던 친구냐면은 CAB 요러한 습곡 구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지질 단면도기 때문에 어떤 걸 알 수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배사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어떤 걸 알 수 있죠? 그치? 퇴적 순서를 알 수 있죠. C가 있었고 A가 있었고 B가 있었다. C, A, B 순으로 퇴적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같은 방식으로 한번 얘도 해봅시다. 얘는 지금 알파벳은 똑같이 부여를 해볼게요. B, A, C, A, B. 그럼 얘는 원래 어떻게 돼 있던 거예요? 요렇게 퇴적돼 있던 친구죠.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다? 아래로 내려가 있는 향사지형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얘의 퇴적 순서는 제일 아래 깔린 B, 그 다음 A, 그 다음 C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B, A, C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얍.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느냐? 지금 C지층이 배사 먼저 볼게요. C지층이 나이가 제일 많아요. B지층이 나이가 제일 어리죠. 그죠? 먼저 쌓이고 나중에 쌓였으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 요 배사 라인, 여기가 바로 배사축일 거잖아요. 배사 라인을 쭉 타고 가면 배사축일 텐데 이 배사 중심 어떻게 그려드릴까? 여기 배사 중심 배사축에 있는 요 라인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C지층이 지금 드러나 있죠. 우리는 지표면 위에서 관측하기 때문에 걸어가면서 이렇게 관측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지점에서 어떤 특징이 벌어지죠? 나이가 제일 많은 C지층이 위로 볼록 마중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중심에서는 나이가 어떻게 될까? 나이가 최대가 되는 거죠.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C에서 벗어나서, 즉 배사축에서 벗어나서 멀리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멀어지면은 B지층이라는 굉장히 나이가 어린 지층이 지표면으로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외에서는, 외부에서는 나이가 오히려 감소하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향사에서 볼까요? 향사에서는 오히려 B지층이 이렇게 똑같이 알파벳 부여를 하더라도 B, A, C 이런 식으로 쌓였기 때문에 B지층이 이번엔 나이가 많고요. C지층이 나이가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운데 부분 향사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향사축에서는 나이가 C지층에 올라왔으니까 나이가 어린 녀석이 지금 올라왔죠. 그러니까 나이가 오히려 여기서는 이번에 어려. 배사에서는 아까 나이가 많았죠. 배사축에서는. 향사축에서는 나이가 어리다고. 매우 중요합니다. 배사축에서는 나이가 많은 녀석이 이렇게 마중 나오고요. 향사축에서는 나이가 어린 녀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얘가 제일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주변으로 이렇게 가외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에 깔려있던 나이 많은, 처음 쌓여서 나이 많은 B지층이 올라오죠.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향사축에서 멀어지면 나이가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 겁나 중요해. 여러 번 연습시켜 드릴게. 아시겠죠?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한번 봅시다. 지금 얘는 기본적으로 대칭이잖아요. C, A, B, B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습곡일 텐데 지금 향사일지 배사일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배사일지 향사일지 지금 이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어. 그쵸? 그러니까 추가적인 자료를 줬는데 보니까 이 친구는 뭐죠? 퇴적구조. 건열이죠. 건열. 자, 요 친구는 뭐죠? 이거는 사층리죠. 오케이. 지금 건열이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왼쪽 오른쪽 중에 상부지층이 어디죠? 이쪽이죠. 오른쪽이죠. 왜냐면은 이쪽에서 태양빛을 쏴가지고 애가 균열이 난 거니까 여기가 하부지층이고 이쪽이 상부지층이었던 것이 그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나이로 알 수 있죠. 뭐가 더 나이가 많을까? 당연히 하부지층이 나이가 많고 상부지층 나이가 어리겠죠. 이게 당연할까요? 사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얘가 역전되지 않는이라는 조건을 줬거든. 한 글자도 괜히 쓰이는 게 없습니다. 만약에 얘가 역전되지 않는이라는 조건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고민을 해야 돼. 경우수 나눠야죠. 하부인데 나이가 많을 수도 있잖아. 적을 수도 있잖아. 뒤집혀서. 상부인데 나이가 많을 수도 있죠. 뒤집혀서. 사실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역전되지 않은 이런 조건을 줬기 때문에 그대로 가셔도 된다. 자, 나이가 적은 쪽이 A 그림에서 이 오른쪽이죠. 나이가 많은 쪽이 A 그림에서 왼쪽이죠. 그러니까 이쪽이 나이가 많고 나이가 어리단 말이야. 그럼 어디로 가면서 나이가 적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이 축에서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완전 어리다는 거지. 나이가 이렇게 오면서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거니까. 어머! 축에서 나이가 제일 어린 거 뭐였어요? 향사죠. 오케이. 이렇게 푸는 겁니다. 깔끔하죠? 나이가 어린 거는 향사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는 향사 구조가 존재한다는 걸 그렇게 알 수 있는 거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봤을 때는 어디가 상부고 어디가 하부예요? 대칭이기 때문에 데칼코마니죠. 여기가 상부고 여기가 하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나이가 많고요. 여기 나이가 쏘리. 대칭이니까 데칼코마니로 이렇게 적어줘야 되죠. 데칼코마니로. 그래서 여기가 나이가 더 많은 거다. 자, 얘는 사실은 퇴적물 공급 방향은 그냥 사측리에 대한 기본 개념이죠. 지금 이렇게 생기어 먹으려면 이렇게 퇴적돼야 됩니다. 얘가 지금 선생님 어떻게 바로 그렇게 갑니까? 그건 그냥 당신이 개념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자, 요거 공부하고 오세요. 어머, 제가 가려버렸는데 요거죠, 요거. 이렇게 생겨 먹었을 때 퇴적물의 공급 방향 다 수업 시간에 했던 거죠. 오케이. 그래서 갈게요. 동에서 서로 갈수록 나이가 많은, 야, 이런 거 틀리는 분은 진짜 하수야, 하수. 동에서 서로 갈수록 퇴적함의 나이가 많아지냐? 지금 동에서 서로 가는 건 동에서 서로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연속적으로 나이가 계속 증가해요? 아니죠. 가운데가 나이가 제일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동안은 어떻게 돼요? 나이가 감소하고 이렇게 다시 빠지면서 다시 나이가 증가한다. 이렇게 대답해 줘야지. 지금 이 말이 1대1 대응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절대로 올바른 기술은 동에서 서로 갈수록 BAC 가는 동안은 나이가 어려지고 다시 CAB 빠져나가면서 나이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 오케이? 비퇴적 당시 퇴적물은 기억 방향이고요. 자, 답은 3번. 향사구조 맞고요. 됐죠? 5번 가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인데요. 한번 지사기의 법칙을 옳은 것만 봅시다. 자, 한번 선후분기 또 찾아볼게요. 제일 아래 깔려있는 역전 안 됐다 가정했을 때니까 이거 기절감도 있네요. 자, 여기 화강암과 여기 편마암이 있는데 화강암이 먼저게요? 아니면 편마암이 먼저게요? 화편일까요? 편화일까요? 지금 이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안 물어볼 거예요. 둘 중에 뭘지는 알 수 없어요. 그 다음 뭐가 있죠? 오케이, 부정합 있죠. 부정합인데 이거 무슨 부정합이게요? 그렇죠! 난정합이죠. 왜? 부정합면 아래에 화강암이란 심성암과 편마암이란 변성암이 있거든. 부정합, 난정합의 정의죠. 그 다음에 뭐죠? 삼, 실, 석, 삼, 여감 쌓이죠. 삼, 실, 삼, 여감 쌓인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요 녀석 관입하네요. 안산암이 관입한다. 안산암이 관입한다. 그 다음에 다시 부정합면. 요건 무슨 부정합이게요? 요만큼만 본다면 경사부정합이죠. 그죠? 요만큼이 파란색으로 체크한 경사부정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체크한 여기만 만약 본다면은 난정합으로 보는 게 조금 적절할 것 같긴 한데 부정하면 아래에 안산암이라는 사실 화산암이라서 조금 경계가 애매하긴 합니다. 심성암이 아니고 화산암이라. 근데 안 물어보겠죠, 뭐 애매하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부정합은 사실은 경사와 난으로 보이는 썸띵. 경사와 난으로 보이는 썸띵. 이렇게 봐줘도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3, 여감, 3 이렇게 써야겠죠. 3, 여감, 3, 4, 역, 4 이렇게 되겠죠. 이 정도 돼 있는데 포인트는 지층 누중의 법칙 아래쪽에 있는 녀석이 나이가 많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썼을 거고 관입의 법칙 관입한 안 사람이 있으니까 썼을 거고 부정합 법칙은 부정합이 두 개나 있는데 당연히 썼겠죠. 사실 그래서 이 지문은 이 문제 풀 때는 어떤 이 디테일한 순서를 쓸 필요가 없지만 우리 연습하는 단계잖아요. 어떤 그림이 나오더라도 항상 연습하면서 맞는지 고민을 해보셔라. 그렇죠? 자, 다음 문제 6번. 자, 그림은 인접한 지역 1, 2, 3의 지질 단면인데요. 한 번에 화산활동이 일어났고요. 역전 안 됐습니다. 화산활동 나타났다는 걸 지시해주는 게 응해암이죠. 2mm보다 작은 화산재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쇠설성 퇴적암. 그래서 응해암들끼리 이어줄 수 있습니다. 왜요? 얘는요, 건층, 열쇠층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왜 그러냐? 얘네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있는 정말 정보가 없는 지역이지만 응해암이 분출했던, 즉 응해암이 분출하는 게 아니지. 화산이 분출했던 시기는 동일한 시기이기 때문에 얘네를 이어줘도 같은 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제 지층에 번호 쓰기 시작하면 되죠. 자, 여기가 뭔가 같은 나이인데 제일 아래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에 1번 지층 있지 않을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응해암 6번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6번 똑같이 주고 그 다음에 어머, 그 아래 5번 모양이 똑같이 생겼네. 4번, 모양이 똑같네요. 4번. 그 다음에 머리 위에 7번, 석회암 7번. 여감 8번, 8번 똑같고 9번, 10번. 됐죠? 자, 그래서 질문해 볼게요. 나이가 제일 많은 지층은 1, 2, 3 어디 있게요? 여기 있죠. 2번. 가장 최근에 퇴적된 지층 어디 있게요?
1번. 그죠? 가장 예전에 퇴적됐었던 지층 누구게요? 여기 있죠. 가장 나이가 어린 지층 어디게요? 여기 있죠. 오케이? 지금 똑같은 질문 계속 말만 바꿔서 여러분 페이크 걸고 있는 겁니다. 다 사실 정리해드렸었죠. 여기에. 자, 여기 다시 한 번 더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다 알려줬어. 그죠? 자, 그래서 여감은 화산활동 이후에 퇴적됐나요? 여감 어디 있어요? 그치? 여감, 그죠? 여감은 화산활동 이후에 퇴적된 거 맞습니다. 열세층으로 석회암이 가장 적당한가요? 아니요, 응해암이죠. 땡. 가장 최근에 생성된 퇴적암은 지역 1에 있나요? 가장 최근은 10번이니까 1 맞죠. 그래서 4번. 답 체크를 4, 3, 2, 1. 4, 3, 2, 1. 자, 2번 좀 체크할게요, 우리. 오우, 에어컨이 꺼져가지고 더운데 잠시만요. 에어컨 좀 켜고 오겠습니다. 굉장히 갑자기 습해졌어요. 어우 더워. 어머 줄이 걸려서. 시간 얼마 남았어? 오, 아직 시간 좀 여유가 있네. 더워. ASMR 하겠습니다. 더워. 자, 석회암. 갑자기 이 얘기를 하다 왜 멈췄냐? 석회암은 사실은 공부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이면은 기억하실 텐데, 석회암은 사실은 언제 퇴적되죠? 어느 환경에서? 얘는 그리고 따뜻한 바다에서 주로 퇴적된다 했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고생대 해성층림을 지시해준다 했잖아요. 사실 석회암은 건층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열쇠층. 하지만 여기서는 건층으로 쓰이기 무리가 있다. 왜요? 그냥 응해암이 너무 명확하니까 라는 거는 석회암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한 정보가 될 수 없죠. 근거가 될 수 없지. 석회암이 왜 안 되냐? 여기 석회암 7번으로 있지만 2번 석회암도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석회암이 2번을 지시하는지 7번을 지시하는지 그 시기를 지금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지금 건층으로 쓰기가 부적합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명확한 무리. 그죠? 자, 7번. 그림은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 1, 2, 3의 산출 화석인데요. 자, 거의 지금 비슷한 문제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아주 훌륭합니다. 뭐게요? 바로 얘는 인접한 지역이라 했고 얘는 멀리 떨어진 지역이라 했습니다. 자, 제가 행동 강령 하나를 조금 알고리즘 하나를 짜드리면 인접한 지역과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차이는 뭐냐? 이것도 사실 수업 시간에 말했는데, 인접한 지역은 뭘 쓸 수가 있냐면 방금 말씀드린 건층 혹은 열쇠층이라 불리는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화산 폭발이 빵 일어나. 그럼 화산 폭발이 일어난 그 근방의 지역은 다 그 응해암을 사용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에 비해서 서로 멀리 떨어진, 예를 들어서 백두산이 터졌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거에 의해서 생긴 응해암이 아이슬란드에도 있을까요? 그러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는 뭘 쓰겠다는 거냐? 문제에서 화석을 쓰겠다는 겁니다. 특히 넓은 지역에 분포하면서 특정 시기를 지시하는 화석인 표준 화석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준 화석은 우리가 열심히 외웠던 고생대, 산필가푸방, 중생대, 암공시, 신생대, 화매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 이거 활용을 할 거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여기 삼엽충 있네. 고생대, 삼엽충 고생대, 그죠? 여기 화폐석 있네. 신생대, 여기 고생대. 어머야! 1번은 지금 보니까 점이층리, 연은이 있습니다. 배열되어 있는 방향을 보니까 여기가 아래, 여기가 위, 여기 아래, 여기 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친구는 역전이 됐다 안 됐다? 역전 없이 그냥 쌓였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2번 지층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고생대 지층이 나이가 많은 신생대 지층보다 위에 있죠. 이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역전된 거죠, 얘는. 얘 같은 경우는 고생대 알아서 아래, 신생대 알아서 위 깔려 있으니까 얘는 역전되지 않는 거죠. 오케이? 쉽죠? 그래서 보면은 기억은 디귿보다 먼저 됐냐? 기억은 지금 고생대 전이죠. 디귿은 신생대 이후죠. 여기서는 지금 시간이 어떻게 흐른 거냐면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여기서 이렇게 시간이 흐른 거지만 여기서 시간이 이렇게 흐른 거다. 왜? 역전된 거니까. 그래서 얘는 고생대 전이지만 얘는 신생대 후기 때문에 기억이 먼저 생성이 맞죠. 자, 가장 최근에 생성된 퇴적암은 어디 있나요? 신생대보다도 더 최근 지층인 여기 있겠죠. 2번에 분포할 겁니다. 니은을 리을은 모두 고생대 지층인가요? 니은은 삼엽충, 리을도 삼엽충. 둘 다 고생대 삼엽충 표준화석 들어있으니까 고생대 정답. 자, 8번. 자, 요런 문제 푸실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죠? 자, 제가 가장 중요한 문장 중에 하나라고 했던 가장 온전한 지질 구조가 가장 최근에 형성됐다. 이거 제가 만든 말이라 했잖아요. 너무 중요하다. 이 지사학의 5대 법칙에서 뽑아낼 수 있는 제가 만든 가장 중요한 말, 가장 온전한 지층, 가장 최근에 형성. 뭔 얘기냐? 자, 이렇게 내가 이거의 순서가 궁금해.
그러면은 이 그림에서 제일 온전한 그림을 찾아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제일 마지막에 한 거라니까. 지금 무슨 단층이에요? 경계면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상반이 밀려 올라갔죠. 즉 얘는 역단층이죠. 역단층으로 일단 끝내야 돼. 이 역단층이 끊어먹은 녀석, 이 역단층을 만약에 복구해봐요. 그럼 뭐가 맞아 들어가서 온전한 그림이 되죠? 그치. 얘가 맞아. 요게 맞아 들어가잖아요. 요게 뭐예요? 부정합이잖아. 그러니까 역단층 전에는 사실 부정합이 있었다는 거죠. 부정합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바로 이 단층과 습곡인데 둘 중에 뭐가 온전하죠? 그치. 얘가 온전하잖아요. 이 녀석이 맞춰야 얘가 습곡이 맞아 들어가잖아. 습곡이 얘 때문에 끊겼죠. 그러니까 뭐가 더 온전한 거예요? 이 녀석이 온전해. 그러니까 경사면을 기준으로 상반에 있는 녀석이 지금 밀려 올라갔으니까 역단층이죠. 역단층이 나중이고 습곡이 원래 있었던 게 끊긴 거다. 그렇죠? 그래서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깔끔하잖아. 자, 요거를 우리 연습할 수 있었던 문제가 뭐였죠? 적어놓으세요. 적어놔. 문제편에서. 아, 되게 좋은 문제였는데. 슈슈슈슈 수능 특강이죠. 올해 수능 특강에 대기니까 여기는 쫙 가서 어떤 문제였냐? 짜라짜라짜라짜라짜라짜라. 오, 우리 진짜 많이 했다, 그죠? 짜라짜라짜라짜라짜라짜. 나와줄 때가 됐는데, 요거죠. 아, 요거 이거 영상 꼭 보고 오세요. 수특 올해 2024년 수특 3점 3강이죠. 3강 3번. 4강이네. 4강 적어드릴게. 요거 연습하기 아주 좋은 문장. 저 문장 연습하기 좋은 2024 수특 4강 3점 3강 3점 3번. 요거 영상을 꼭 다시 보고 요 문제 요 문장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오시길 바랍니다. 진짜 엄청난 문장인데. 자, 가겠습니다. 자, 9번. 그림은 현재 어느 퇴정함에 포함되어 있는 광물 결정 A를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나는 사실 이 녀석이 1억 년 전에 어느 화성함에 포함되어 있을 때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의 순서는 나에서 가로, 저는 이렇게 써놓겠어요. 타임, 시간의 흐름이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얼마예요? 1억 년. 그때 A는 마그마가 냉각되면서 생성된 광물이고요. X는 방사성 동위원소인데 X'은 X가 붕괴되면서 생긴 자원소다. 이 녀석이 무원소, 이 녀석이 자원소.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저 같으면 이렇게 써놓겠어요. X'에서 전 항상 써놓습니다. 이렇게. 근데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0회, 그냥 최초라면은 1, 0이겠죠. 근데 1회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반감기의 정의에 따라서 X 무원소가 2분의 1로 감소하죠. 그러면은 자원소 양은 어떻게 찾는다? 항상 1에서 빼주세요.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둘의 합은 언제나 1이니까. 자, 2회 진행되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1이 되죠. 그래서 전체에서 4분의 1을 빼주면은 4분의 3 뭐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쭈쭈쭈쭈 가겠지. 근데 보니까 요거 보세요. 요거 뭐 먼저 볼까요? 요거 먼저 볼까요? 얘 보니까 지금 모원소가 8분의 1 한 조각밖에 안 남았죠. 그러면 3번 지나간 거죠. 여기는 반감기 3회 지나간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절반이나 있네요. X가 절반이나 있어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8분의 4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1이 되는 세팅은 한 번 지나갔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한 번. 뭐야? 1억 년이 지나갔는데 몇 번이 지나갔죠? 2회 지나갔죠. 1억 년 동안 2회 지나갔다라는 거는 반감기 T는 몇 년? 그쵸. 0.5억 년이라는 거죠. 0.5억 년이면 된다. 근데 얘가 지금 보니까 얘는 1회 지나간 거라 했잖아. 그러면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1회 전을 만약에 보면은 어땠을까요? 바로 X는 8개 있었고 그냥 X'은 없었겠죠. 요런 세팅이었겠지. 1회 전. 그러니까 즉 1억 년, 현재로부터 1억 년 더하기 0.5억 년을 더해주면 1.5억 년 전에는 이렇게 딱 1.5억 년 전에 딱 태어났던 친구라는 걸 알 수 있죠. 절대 연령이 1.5억 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볼게요. X 반감기 0.5억 년 맞고요. 퇴적함은 2억 년이 아니라 1.5억 년 전인데 이 니은선지 때문에 많이 질문하죠. 자, 니은선지 잘 보세요. 니은선지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제가 퇴적함의 나이, 퇴적함은 사실은 주로 어떤 연령을 쓰죠? 지사학의 5대 법칙을 활용한 상대 연령을 쓰죠. 근데 여기서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주로 보게 될 거예요. 근데 퇴적함에 절대 연령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지금 9번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얘를 이해하기 앞서서 요걸 이해하셔야 돼. 자 보세요. 시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시간 축이. 여기가 현재예요. 여기 과거고. 자 생각해 봅시다. 퇴적암을 구성하는 친구는 누구죠? 퇴적물이죠. 그러니까 퇴적암은 결과물이고 퇴적암은 재료잖아요. 그러면은 이 퇴적암을 만들기 있어서 퇴적암을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재료라는 퇴적물이 필요하죠. 퇴적물은 언제 있어야 될까? 퇴적암 생성 시기보다 과거 아니면 현재. 아니, 당연히 얘를 만들려면 재료가 먼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퇴적암을 만들기 위한 퇴적물은 퇴적암에 선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퇴적암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쓰기 위해선 퇴적물이 퇴적암에 선행해야 돼. 이 말 이해되죠? 오케이? 이 개념을 아셔야 돼. 퇴적물이 먼저다. 퇴적물이 먼저 있어주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뭉쳐져서 나중에 퇴적암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저 세팅에서는 어떤 일이 있냐? 9번에 요 재료 자체의 나이가 얼마예요? 재료 자체의 나이가 지금 2회 전, 현재로부터 1억 년 전에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재료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이 재료의 나이가 지금 퇴적물의 나이가 1억 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퇴적암 같은 경우는 최소한 1억 살보다 나이가 어때야 된다? 1억 살보다 나이가 어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9번에 니은 1억 년 전에 생성됐느냐? 1억 년 전에 생성되지 않았죠. 얘는 1억 년보다 이후에 생성된 거죠. 지금 니은 답지 보신 분들이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예요. 답지를 봐도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 만약에 제가 선지만 보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만약에 제가 선지만 보고 풀었으면 퇴적암이 1억 년 전에 생성됐느냐? 아니 1억 년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1억 년 전에 생성된 거 아니지? 이렇게 풀면 돼요. 근데 답지에선 지금 해석을 뭐라고 했냐면은 1억 년 전에 생성되었다라는 선지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지 않고 답지에 대한 해석을 적용하려면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1억 년보다 전에 생성되었다라는 선지를 해설하고 있어요. 지금 이 보다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가 다릅니다. 지금 답지는 뭘 해석하고 있냐면 어떻게 해설하고 있냐면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답지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일 텐데 답지에서 어떻게 해설하고 있느냐. 퇴적물 1억 살이야. 근데 1억 년 전이면은 이 1억보다 전은 어디예요? 여기잖아. 1억 년 전. 1억 년 전. 근데 퇴적암은 1억 년보다 후에 만들어졌거든. 그러니까 정답은 1억 년 후에 생겼어, 퇴적암은. 이렇게 해설하고 있어요. 제가 한 해설은 최소한 퇴적물이 1억 살이니까 얘는 1억 살은 아니겠지 라고 해설한 거고, 지금 그 보다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보다를 넣는 순간 해설을 이렇게 해줘야 되고, 만약에 보다가 없으면 사실 올바른 해석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보다가 없는 해석은 사실 이게 맞습니다. 1억 살은 아니니까 라고 해석해줘야 되고, 보다를 넣어주면 그때 이제 이 해석이 가능한 거지. 1억 년 전은 여기고 1억 년 보다 후에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죠. 1억 년, 참 말을 애매하겠어요. 보다, 사실 보다를 여기다 넣어주는 게 좀 더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보다가 안 들어가니까 지금 중의적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중의적으로 해석이 되니까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는 건데, 사실은 문제 약간 표기법이 조금 애매하지 않았느냐, 약간의 제 의견을 조금만 더 첨가를 하면은, 이게 저도 책을 쓰고 문제를 내봐서 아는데 요 두 개의 유형을 조금 맞춰주고 싶은 어떤 그러한 이제 마음 때문에 보다를 빼신 것 같은데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뭐. 자, 가겠습니다. 마지막 두 문제, 1번과 4번. 둘 다 너무 좋은 문제예요. 자, 11번. 지금까지 중에 제가 빼먹은 건 없고요. 네, 가겠습니다. 11번. 별표. 아주 좋은 문제. 이런 유형의 문제를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그림은 단층이 발달한 어느 지역의 안반 분포인데요. 역전된 지층은 없다고 합니다. 자, 이게 막 3D랑 2D가 막 혼재돼 있어서 여러분이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보시면 결국엔 포인트는 내가 이 지역을 이렇게 잘랐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게, 이런 문제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1번 어떻게 하냐? 연령에 적어놓으세요. 연령에 최소 지점과 최대 지점을 찾습니다. 한마디로 애매한 데는 당연히 해석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제일 작거나 나이가 제일 많은 데가 분명히 여러분이 해석할 때 도움이 되겠지. 왜? 여러분은 수능이라는 시험을 보고, 수능은 땡큐하게도 객관식이죠. 그래서 최소랑 최대 지점만 찍어도 그래프가 삭삭삭삭 소거되는 그 마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얘로 풀리잖아요. 높은 확률로 2점 문제거나 쉬운 3점일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했을 때도 안 풀릴 수 있어. 예를 들면은 최소 지점과 최대 지점을 찾았는데 요 정도 지점에 최소 연령이 나오고요. 요 정도 지점에 최대 연령이 나와요. 오케이? 이렇게 있을 때 최소, 최대가 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이어질 수도 있고 연령이 이렇게 갔다가 끊겨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즉, 뭔 얘기냐? 그래프의 개형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 선지 1번, 선지 2번 이렇게 쓰면은 최소, 최대 찍는다 그래서 답이 안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이 조금 더 디테일한 해석을 통해서 그래프 개형을 고려해줘야 되는데 이런 케이스이면은 보통 어려운 3점이 되겠습니다. 즉, 흔히 말하는 킬러 문제가 되겠죠. 근데 뭐 킬러야? 킬러가 죽는 사람이 있어야 킬러지. 난 안 죽거든. 뿌이 이렇게, 그죠? 맞추면 돼요. 맞추면 되지. 킬러를 킬러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오, 와우, 판타스틱. 가겠습니다. 저는 항상 1번, 2번, 3번 이렇게 지침을 써요. 1번, 2번, 3번. 자, 전적으로 이건 제 풀인데 여러분이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은 따라가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완벽한 풀이는 아닙니다. 더 좋은 풀이 있으면 언제나 공유해 주시고, 더 좋은 풀이 있으면 여러분의 방식대로 가시는 것도 추천. 재밌는 거는 지금 1번, 2번, 3번 순으로 쌓였을 텐데 역전이 안 됐다가 했으니까 포인트는 뭐예요? 애가 지금 지층이 기울어져 있어. 자, 여기서 잘 보이는데 오른쪽 면에서 사실 이렇게 올곧게 퇴적된 게 아니라는 거죠. 층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퇴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쌓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이가 이렇게 가면서 연령이 높아지는 거야.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하부지층, 상부지층 이렇게 간다는 거죠, 나이가. 그죠? 이게 좀 재밌는 포인트죠. 저는 어떻게 하느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이를 알아야 되는데 제발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끊어서. 자, 요 친구는 지금 어떤 거죠? 저는 여기 지층에 번호를 쓰는데 3번의 시작이죠. 왜 그러냐? 지금 요 친구는 나이가 여기랑 똑같은 겁니다. 3번의 시작. 그 다음에 여기 쌓이고 여기 쌓이고 이렇게 쌓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의 시작 혹은 2번의 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편한 대로 쓰세요. 2번 끝. 단계별로 쪼개서 일단 써놔. 분석을 하는 거죠. 여기는요. 아까 우리가 요 순서대로 이렇게 쌓이는 거니까 3번의 끝이죠. 3번의 끝. 3번의 끝. 오케이? 3번 끝 나이가 제일 어릴 텐데 3번 끝은 여기 또 여기 이렇게 되겠죠. 3번의 끝 지점을 제가 이어드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쌓이고 뭐 저 안쪽부터 이렇게 쌓이고 여기 어긋난 거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2번 중간이겠죠. 2번 중간. 또 이건 뭐죠? 그죠? 하늘색이기도 하고 3번 끝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숫자가 큰 게 나이가 어린 거야. 그래서 여기가 3번 끝이 나이가 제일 어리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1번, 2번, 3번인데 3번 끝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치 중에 제일 마지막에 쌓인 거니까 여기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최소 연령 지점이죠. 최소 연령 지점. 그러니까 지금 덩어리를 하나, 둘, 셋, 4개로 나눴을 때 관측 지점 2번 칸, 3번 칸에서 3번 끝, 3번 끝이니까 최소 연령 지점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은 그래프가 일단 기본적으로 4등분이 나야 되고 두 번째, 네 번째에서 최소 연령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얘 4등분도 아니죠. 2번, 3번 아웃, 4번도 아웃, 5번도 아웃. 벌써 3개 날라갔죠. 근데 2번, 4번에서 최소 연령이 나와야 된다 했었잖아요. 자, 2번, 4번에서 여기랑 여기에서 최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연령이 최대 지점이죠. 아웃. 답 1번. 바로 나오죠.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더 봐야지. 일단은 최소 연령 2개는 우리 아까 하늘색으로 했으니까 최소 연령 2개는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 다음 남아있는 첫 번째 덩어리랑 세 번째 덩어리를 봤을 때 최소 연령 찾았으니까 최대 연령 찾아야죠. 3번 시작, 2번 끝보다 2번 중간이 더 아래 지층이죠. 2번 끝은 얘보다 위니까 3번 시작 여기니까 요 라인과 사실 요 나이가 똑같겠지. 근데 얘는 2번 중간이니까 사실은 여기가 아니고 더 뒤쪽에 요 라인과 나이가 똑같겠죠. 그래서 2번 중간이 드러나고 있는 세 번째 칸에서 연령이 최대가 나타나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가운데는 그 최소랑 최대 사이니까 그 사이 어딘가 그냥 이렇게 찍 그려주면 되죠. 오케이? 1번 개형 사실은 서술형으로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풀면. 와, 너무 중요하고요. 3점에서 다시 연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니고 어쨌든 2점의 마지막 문제. 자, 방사성 동위원소 X, Y랑 그중 하나의 자원소인 Z의 함량 변화인데요. 보니까 얘도 꼬라박고 있는데 막 생기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데칼코마니가 뭐랑 일어나고 있죠? Y잖아, 딱 봐도. 그렇죠? Y가 50 줄었더니 얘가 50 생겼잖아. 얘네 둘이 지금 세트죠. 그래서 Y가 Z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반감기는 50% 줄어드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얘는 2역살. 뭐 기왕 한 김에 X도 보시면 X는
50으로 줄는데 1억 년 걸리죠. 그러니까 1억 년. x는 뭘로 분개하는지는 뭐 나와 있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1억 년 걸린다. 오케이? z는 y의 자원소인가요? z는 y의 자원소 맞고요. 방사성 분기가 시작하고 3억 년이 경과한 후에 요걸 한번 해보래. z니까 요걸 봐야겠죠. 자, 천천히 쓰면서 하시라고 제발. 자, 0회 최초 세팅은 1, 0이었겠죠. 그지? 근데 얘가 1회 지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반감기의 정의에 따라서 모원소는 절반으로 줄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원소는 두 개 합쳐서 1 돼야 되니까 2분의 1. 2회는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이 다시 한 번 더 줍니다. 오케이. 4분의 1. 얘는요, 1에서 4분의 1 빼줘야 되니까 4분의 3. 한 번 더 해볼까? 3회 같은 경우는 2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오케이. 8분의 1. 또 한 번 또 줄여줘야 되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그치. 1에서 8분의 1을 빼달라고. 이게 훨씬 편합니다. 인생 편해져요, 이게. 이렇게 줘야. 이렇게 가겠죠. 근데 지금 Z 모원소의 함량분의 Z의 함량이래요. Z 모원소는 뭔데? 사실 말을 어렵게 한 건데 Y죠. Z 모원소는 Y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지워. 뭔 소리야 이거. 에이 어려워. 그냥 Y의 함량으로 보셔도 되지. 그죠? 그냥 8 무시하고 Y의 함량으로 읽으셔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Y의 함량분의 Z의 함량을 한번 해보자. 그게 3 되는 지점을 찾아봅시다. Y의 함량분의 Z의 함량이 3 되는데 어디에요? 여기네요. Y의 함량 4분의 1분의 Z의 함량 4분의 3이잖아요. 4분의 1분의 4분의 3 하면은 이게 3이잖아요. 이게 언제예요? 2회 지나갔을 때죠. 근데 반감기 몇 살? 2억 살. 그러면 두 번 깡충 하면은 2 곱하기 2니까 4억 살인 거죠. 그죠? 그러면은 3억 년이 경과한 후가 아니라 4억 년이 경과한 후다. 이렇게. 자, 디귿 별표 치겠습니다. 디귿. 와, 저도 처음 보는 친구인데 사실은 조금 생각해보면 지수함수를 좀만 이해하고 계신 좀 수학적인 센스가 있는 분들이면 당연히 정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100에서 40으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분에 50에서 20으로 걸리는 시간은 x, y가 같느냐? 당연히 같습니다. 왜? 아, 이게 포인트인데 답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좀 적어놓으세요. 혹은 답지를 읽어보세요. 중요합니다. 기준 함량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앱솔루트 절대적이라는 거죠. 관계없이 그 함량의 40%로 감소하는 시간은 언제나 같다. 감소하는 시간은 언제나 같다. 와, 이게 얼마나 강력한 말인지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뭔 얘기냐면 지금 분모가 100에서 40으로 감소했잖아요. 그러면은 얼마가 된 거예요? 100에서 40, 100분의 40만큼 준 거죠. 그죠? 100에서 40만큼. 근데 분자는 지금 50에서 21에 지금 이 비율이 동일하죠. 둘 다 사실 얘도 결국에는 50분의 20도 100분의 40이랑 똑같잖아요. 한마디로 이걸 지금 계산하면 1이죠. 이게 1이 되는 모든 세팅에서는 무조건 쌤쌤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쌤쌤. 오케이? 포인트는 뭐야? 지금 답지에서 이렇게 서술을 했지만 얘를 지금 내가 임의의 숫자 n%로 바꿔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이해돼요? 그렇잖아. 저게 40%가 아니라 제 맘대로 이거를 n%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해도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지수함수의 특성상. 제가 좀 생쇼 좀 해볼게. 땡깡 좀 부려볼게. 100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라색이 좀 잘 보이나? 100에서 예를 들어서 다 지워. 지금 중요한 말 할 거. 저건 좀 지우면 안 되지. 그냥 놔둘게요. 100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임의로 설정한 n%라고 해볼게요. 이 n%. 오케이? n%. 그때 함량이 여기서는 분자에다가 예를 들면 a를 넣어봅시다. 오케이? a를 넣어보고 그 다음에 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00에서 n, 100분의 n으로 줄었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a 곱하기 100분의 n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문제, 정답인 거 이해되시죠? 그치? 예시 들어볼까? 이게 왜 제가 땡깡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거 예시 그대로 한번 해볼게. 자, 분모. 자, 함량이 100에서 예를 들면은 몇을 해볼까? 좋아하는 숫자 그냥 아무거나 말해봐요. 30이라고? 30 해볼게요. 100에서 30%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 분에 예를 들어 그냥 뭐 해볼까? 70 해볼게요. 70에서 지금 100분의 30은 10분의 3이잖아요? 70에 10분의 3 해주면 100분의 30 해주면 얼마예요? 7, 10분의 1이 7이니까 21이지. 21%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해도 정답이라는 거죠. 그쵸? 이렇게 내도 문제가 정답이라는 거야. 혹은 심지어 여기를 100으로 고정할 필요도 없지.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70분의 21 얼마예요? 즉 100분의 30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분의 30 맞지? 73, 70. 네. 100분의 30이니까 예를 들어 여기다 임의의 숫자 넣어봅시다. 뭐 해볼까? 뭐 90 해볼까요? 90이면 여기 들어갈 숫자는 어떻게 돼요? 또 다시 100분의 30을 해주면 되니까 10분의 3, 10분의 1 하면 9,
27? 맞나요? 27%. 자, 함량이 내가 문제 새로 내는 거예요. 함량이 이 문제. 함량이 90%에서 27%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분에 70%에서 21%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X랑 Y랑 같다라고 내도 정답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와, 그래서 이 문제는 충분히 변형돼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체크해놓고 조금 보시면 된다. 지수함수의 특성이에요.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됐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늘 아니고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자, 2 분위기 그대로 여러분 4강에 3점도 가겠습니다. 3점도 아주 좋은 문제들 추성이기 때문에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봅시다. 안녕. 유후. 뿅.